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한참 체중이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안 빠지고 오히려 다시 조금씩 찌기 시작하는 경우 말입니다. 워, 분명히 전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데 왜 다시 찌지?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익숙하시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체중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죠. 살을 빼는 건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오히려 더 살이 찌고 건강이 더 나빠진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먹는 걸 못 참아서,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온이나 혈압처럼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 같은 겁니다. 갑자기 식사량이 줄거나 운동량이 늘어나면 몸은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건 비상 상황이야, 에너지를 아껴야 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대사량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들어온 에너지는 지방으로 최대한 저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몸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바뀐 몸은 살이 빠졌을 때보다 다시 찔 때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요요라고 부르죠. 더 무서운 건 단순히 체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반복은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대사 기능도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요요를 겪으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빨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꾸준하게 체중을 줄이고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는지,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난 다이어트해도 늘 실패했어. 이젠 포기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요요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방법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실 겁니다. 살을 빼는데 성공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경우 정말 많으시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찐 것 같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빠졌던 체중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넘어서 몸 자체가 더 잘 찌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체중을 유지하려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 몸은 그걸 위기로 인식하고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살을 빼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몸속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때 빠지는 건 대부분 근육이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열을 내는 조직인데 이게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 잘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몸은 이런 상황을 기억합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다음엔 더 잘 저장해둬야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살을 뺐을 땐 뿌듯했지만 조금만 식사량이 늘어나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찌게 됩니다. 이런 몸의 반응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했던 다이어트 방식이 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요는 그래서
의지나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 반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이미 요요 현상을 여러 번 겪은 몸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를 반복하면서 몸이 스스로 살을 안 빼려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이 기억하는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살을 많이 빼려는 시도, 예를 들면 하루 한 끼 식사, 탄수화물 아예 끊기, 단백질만 먹는 극단적 식단. 이런 방법들이 몸에 큰 충격을 줍니다. 몸은 이런 경험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최대한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수록 대부분은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근육은 열을 내고 에너지를 쓰는 조직인데 이게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처음엔 효과가 빠르지만 나중에는 같은 방법을 써도 살이 빠지지 않고 되려 더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똑똑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보수적인 저장 체질로 바뀝니다. 예전보다 더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다이어트를 할수록 피로감만 남게 되죠. 또 하나 무서운 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 나는 다이어트랑 안 맞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아예 시도조차 꺼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체중은 천천히 늘어가고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대사와 면역, 에너지 시스템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를 막으려면 가장 먼저 극단적인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꾸준히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요요 현상이 단순히 식욕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뒤에는 몸속 호르몬 변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은 이제 배불러요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파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살이 빠지면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포만감은 잘 안 느껴지고 배고픔은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가 오는 시점에는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프지? 예전보다 더 먹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지방을 잘 분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뱃살 같은 내장 지방을 더 축적하게 됩니다. 게다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몸은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고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 그 인슐린이 지방을 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살을 빼야 하니까 도와줘야지. 가 아니라 이건 위기야. 저장 모드로 가야 돼. 라는 몸의 생존 반응에서 비롯된 겁니다. 즉, 요요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실패해서가 아니라 몸속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변화에 저항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보다 살을 뺀 후에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몸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바꾸느냐가 요요를 막는 핵심입니다.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이 가장 핵심입니다.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고 살도 더 천천히 빠지며 요요도 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 점심에 두부나 생선,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콩류를 챙기면
하루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과자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반응을 자극해 지방을 쉽게 쌓이게 합니다. 반면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반만 현미로 바꾸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과류, 들기름,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혈당 변화도 줄여주기 때문에 식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기름기 없는 음식만 찾다 보면 오히려 자주 배고파지고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끼니를 자꾸 건너뛰거나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하면 몸은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열심히 저장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배고프지 않더라도 가볍게라도 챙기는 것이 몸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고 한 끼 식사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포만감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요를 막는 식사는 복잡하거나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꾸준히 바꾸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요를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살이 더 잘 찐다고들 하시죠. 똑같이 먹었는데 더 찌고 예전보다 더 빼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 몸 안에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요요를 반복하면서 근육이 줄고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체중이 다시 늘면 늘어나는 건 거의 대부분 지방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비슷해도 지방 비율이 높아지고 살은 더 찐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도 과거 다이어트 경험을 기억합니다. 특히 위기로 인식했던 감량기를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번엔 더 대비해야겠다는 식으로 반응하죠. 이때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더 빨리 나오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더디게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배가 고프고 조금 먹어도 만족감이 잘 안 생깁니다. 또한 요요 이후에는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허벅지나 팔, 엉덩이 쪽에 붙던 살이 점점 복부와 내장 지방 중심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형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 혈당,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찐 3kg이라도 요요 이후에 찐 체중은 몸에 훨씬 부담을 주는 체중입니다. 게다가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요요 전에는 3개월 동안 찐 살이 이젠 단 3주 만에도 찔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이 효율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세팅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반복되면 점점 더 다이어트는 어려워지고 결국 이젠 아무것도 안 통해라는 체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는 살이 다시 찐다는 걸 넘어서 몸과 뇌가 아예 잘 찌는 구조로 고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요요를 겪지 않도록 처음부터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식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살 빼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시죠. 사실 요요를 막기 위한 운동은 살을 빼기보다는 살이 다시 찌지 않도록 몸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고 같은 식사량이라도 살이 더 안 찌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요요를 겪은 몸일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만 계속하면 기운만 빠지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 유지와 보충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극을 주고 단백질 섭취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스쿼트,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강도보다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2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15분씩이라도 매일 일정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몸에는 훨씬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 후 단백질 보충입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자극받고 단백질로 회복되면서 늘어납니다. 이걸 놓치면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오히려 근육만 더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살이 다시 찌지 않도록 몸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무조건 힘들고 고된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맞게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요요를 막는 운동은 체형 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이 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몸은 점점 더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요 현상은 살이 다시 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좌절, 자책, 포기 같은 감정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 실패했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몸을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요를 막기 위해 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각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처럼 생각합니다. 몇 킬로 빼고 나면 다시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끝엔 늘 요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드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식단, 빡센 운동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루쯤 과식했다고 한번 운동을 빼먹었다고 전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이어집니다. 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체중계 숫자보다는 하루하루 얼마나 편하게 움직이는지,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었는지, 옷이 조금씩 편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극단적인 방법에 손이 가고 그럴수록 몸은 더 쉽게 반발합니다. 요요를 막는 진짜 방법은 빨리 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마음도 지치지 않게 조용히 바꾸는 루틴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살은 몸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에서 빠지기 시작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몸의 반응과 변화가 숨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과정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 번의 감량보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요요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죄책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극단적인 방식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의 체질과 마음가짐까지 바꿔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꼭 읽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중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살이 안 빠지거나 무릎 허리만 아픈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잘못된 운동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대체로 어떤 운동이 더 나은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